네, 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산관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자산관리자가 귀해지는 시장이 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펀드나 리츠가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고 나면 실무 운영 업무를 하는 PM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부동산 관리 업무를 위탁하게 되고 그 일을 맡아 업무를 하는 사람이 PM어입니다. 실물 부동산 운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인력이 아마도 PM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임대료 청구나 비용의 집행은 물론 현장에 있으면서 임차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일도 하게 됩니다. 소유자에게 운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시설관리 업체에 업무 지시를 하고 운영 관리의 전반을 책임지는 게 PM어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부분만 살펴봐도 정말 다양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거래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PM 제한 시에 들어갈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신규 현장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자산에도 PM어들의 이직이 많아 새로운 인력을 구하느라 애를 먹기도 합니다. 주변에 PM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 최근에는 그 빈도가 더 많아진 것만으로도 PM어의 품귀 현상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PM어에 대한 최근의 인식은 개인의 커리어 플랜 가운데 잠깐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는 게 사실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일은 많은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업에서 PM 업무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자산운용사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 위한 경험을 쌓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PM어가 부족하다 보니 경험이 부족한 인력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PM사와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관계사나 협력사 등에서 근무를 하던 분들이나 다른 업계에 있는 인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해지기도 하고 자산관리 업무를 발주한 고객사들로부터 컴플레인이 생기는 일도 많아지는 현장도 있습니다.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업무 수준이 부족한 경우에는 PM어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경험이 많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PM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개발되는 자산들은 점점 대형화되고 자산의 종류가 한 프로젝트의 2개 이상인 복합개발 형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합개발 자산들의 운영과 관리는 빌딩 하나 정도를 관리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개발 때부터 향후 운영 관리에 대한 기획을 하고 운영 중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경험 많은 PM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마곡에 공급된 대형 자산들의 PM사 선정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PM사 선정 시에 유사한 자산을 운영하거나 관리해봤던 회사들을 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산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심에 진행되는 개발들이 2, 3년 후면 준공이 될 것인데 대부분 대형 오피스이거나 복합 개발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급을 고려해보면 점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PM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PM어들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장이 되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보다 지금이 PM 수수료가 더 낮아졌다는 것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회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수주를 위해서 PM 수수료를 낮게 제한하면서 지금의 시장 단가가 형성된 것입니다. 펀드나 리츠들도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면서 배당을 줘야 하는 특성상 비용을 아끼면 좋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를 제한하는 곳을 선정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산관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자산관리자 한 명이 여러 개의 자산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받는 급여에 비해 일만 많아지다 보니
업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업무의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면서 PMO에게 다양한 업무들이 전가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에서 수주나 향후 재계약을 위한 포석으로 서비스처럼 고객사에서 해야 할 업무까지도 PMO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갑을관계로 인해서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PMO의 고충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를 보상받을 수 없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 상품을 잘 만들고 관리해서 나중에 매각을 하면 매각 차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영하여 성과를 내면 보상 체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탁관리 업무를 받아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PMO는 아무리 잘해도 그 보상을 받을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정도의 일만 할 수밖에 없고 나도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장님이 성공하려면 사장처럼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장은 벌면 자기 몫이지만 직원들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없는데 사장처럼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없는 직무에 더 좋은 인재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의 자산관리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 IFC의 재매각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PM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IFC PM팀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FC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른 PM어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PM팀이 IFC를 그만큼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자산이지만 그 규모만큼이나 자산 관리를 위한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PM팀들이 자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자부심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산가치 향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IFC가 매각이 된다고 하면 이를 운영했던 담당자들에게도 보상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고 자산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예산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PM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관리자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IFC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저금리로 투자가 활발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점차 금리가 안정되면서 점점 운영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장으로 변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산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대우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